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국방부 등이 안보 이유가 있을 때는 네. 시설에 들어가서 직접 보겠다. 초과 이익을 보면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 철강 같은 건설 자재는 미국산을 써라.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는 향후 10년간 생산 설비를 늘리지 마라. 반도체 지원법, 이게 치과과학법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작년 7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공표된 법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져라. 그래야 보조금 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게 세부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이거요. 근데 내용이 골 때려. 이제 일본 때문에 열받는데 이게 미국이 뒤통수를 어떻게 때리는지 이 얘기 좀 들어보자고요. 예, 방금 김종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에 발효된 반도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도 주고 지원도 할 테니까 우리 말 좀 들어라 라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세부적인 기준이 나왔어요. 아. 자, 우리가 진짜로 보조금을 주려면 이런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게 줄게. 아. 이게 우리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된 거죠. 네. 우리로 치면은 약간 시행규칙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요즘은 법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더 중요한 나라예요, 요즘.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지원법에서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총액 중에서 여러 파트가 있는데 요번에 발표된 거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 거기에다가 주는 보조금 약 51조 원. 그 51조 원을 어떻게 보조금으로 지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데요. 네. 자,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이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기준이 지금 발표됐는데 일파만파 세계적으로 날리고 특히 그래? 우리나라는 더 날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신고 어이씨. 그 정도입니다. 예. 세부 기준을 제가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은 미국 국방부 등 그 접근권, 시설 접근권을 보장해야 된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국방부 등이 안보 이유가 있을 때는 네. 시설에 들어가서 직접 보겠다. 그거를 허용해야 너희들에게 보조금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 감독도 한다 그러고 예. 뭐 또 백도어나 멀웨어, 랜섬웨어 이런 거 다 보겠다 그러고 또 반도체 생산해서 어디 중국 같은 데로 유출된다는 것도 볼라 그럴거 별거 다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예, 있냐면요. 말씀하십시오. 뭐 단순히 내 공장에 네가 왜 들어와? 뭐 우리 주방에 들어와서 뭐 식당 같으면 내가 무슨 소스 넣는지 궁금해서 오는 거야?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예. 반도체 공장은 공장의 모양, 공장의 생산 라인의 설계 이거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밀입니다. 아. 그런데 이걸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와서 볼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것은 단순히 영업 기밀을 넘어서서 핵심 중에 핵심 기밀을 그냥 보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니까 예. 이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죠. 예. 또 다른 얘기가 이런 식으로 제가 기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보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우선 공급해라. 쉽게 말하면 우리도 전시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걸 징발이라고 징발 그래요. 비슷한 예, 거죠. 징발 또는 동원이라고 하는 그거랑 거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미 국방부가 동원하겠다. 예. 징발하겠다. 완벽한 사적 재산인데 예. 사유 재산이고 사기업의 재산인데 여차저차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우리에게. 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 사유재산과 자본시장 경제의 총화인 미국에서 이런 식의 조건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아니 지금 미국의 그 반도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요. 거기에 국방부가 제안한 겁니다. 이 위원회 설치 자체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의 뭐 통상무역부나 아니 산업 에너지부 쪽에서 이걸 이끈다고 착각을 하는데 미국의 반도체위원회는 국방부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거고 처음부터 국방의 목적으로 이 반도체를 컨트롤해 왔다는 거예요. 네, 역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왜냐면 이 후반에 내려가면은 이제 제가 몇 개 더 말씀드릴 텐데 경제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왜 이러는가를 얘기할 때 방금 말씀하신 안보 쪽 사이드의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미 전략물자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공장 자체가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삼성전자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 개인 물품
제품을 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돌려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안에서 엄청나게 그 보안을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니 뭐 그 반도체 공장은 그냥 기술 공장이고 우리 뭐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만 뭐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뭐 잠깐 보는 게 뭐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수준의 공장이 아니에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삼성전자 견학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매점이나 이런 데서 주는 물 따라 먹는 종이컵에 보안은 생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군대보다 더 하네. 더합니다. 군대보다 더합니다. 어. 그리고 반도체 기술을 유출하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업 스파이로 바로 잡혀갑니다. 우리 국가, 그러니까 그런 핵심 중에 핵심이 여러 기술이 있지만 공장의 생산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자체가 경쟁력이에요. 네. 얼마나 빨리 생산하고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걸 생산하는지가 이게 질적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가 비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걸 아무 때나 보여주겠다 또는 보여달라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에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 안보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네. 이런 기준이 있고요. 네. 이게 더 자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게 있는데 초과 이익을 보면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면 요 대목이 이제 도로 토해내. 자, 그러니까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옛날에 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이건희 예. 그 삼성 회장이 이거 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뭐 이랬던 발끈했던 게 그 초과이익 공유제. 네. 대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서 이익을 나누자. 이런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미친놈 취급받은 거지. 그렇죠. 예. 공산당이냐고 욕 많이 먹었죠. 예. 그런데 이게 그거 아니요? 맞습니다. 물론 뭐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겠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벌어들일 그 이익이라든지 네. 자금 흐름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지 않았느냐. 예.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벌었네. 그러면 우리가 좀 보조금의 75%까지는 우리랑 나눠. 75%?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럼 다 가져가는 거야. 날강도전 알고 진짜 날강도전. 지금 저희가 웃고 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안전한 나라이면서 안정적이면서 발전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아니 저도 좀 들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이거 지금 맞냐 이거? 팩트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할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어. 근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100원을 받았다고? 네. 그런데 1,000원을 버는 거야, 실제로. 이익이 남는 건 1,0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를 떼이는 거예요? 보조금의 75% 정도는 가져간다. 보조금에, 그러니까 보조금 줬던 건 개원내란 얘기구만. 네. 75원은 보조금 몫으로 떼가겠다 이거지. 네. 그런데 이제 더한 얘기는 뭐냐면 5년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지입니다. 사실상 계획을 내라는 건데 사실상 금지입니다. 자사주 매입 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그 아까 그 이득을 많이 보면은 야, 우리 보조금 받아가지고 장사 많이 했네. 다시 가져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예. 그래도 또 남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 그러면 보통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주에게 환원하죠. 네. 배당을 준다든지. 특히 미국은 배당 성향이 세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이익이 삼성전자의 본국인 한국이나 주주들에게 이익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는데 이익금을 보통 회사들이 쓰거든요. 예. 쓰지 마. 아. 그대로 킵해. 이런 뜻입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익을 주주를 통해서 미국 밖으로 빼지 말고 미국의 자본을 두라는 미국에 뜻입니다. 재투자하든지 여기서 네. 현지에서 벌었으니 현지에서 써. 그렇습니다. 본국에 송금하거나 네. 배당하지 마. 개인 주주들한테 가져가지 마. 주인들 너 가져가지 말고 일단 미국에 내버려둬 그 자본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몇 푼 주고 별짓 다 하네. 네. 그리고 이제 더 좀 황당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물론 이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인종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고졸, 노인, 소수인종에 관한 채용 계획도 내라. 뭐 이런 채용 계획을 내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네. 공장 직원과 예.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건설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건설 지원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라. 보육 서비스를 우리말로 치면 어린이집 유치원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해야 해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 국가나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기업이 보조금 해라. 요만큼 줄 테니까 네가 우리가 필요한 공공 서비스 좀 니네들이 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을 저쪽으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고 그냥 뭐 다 지원하겠다 그러더니만 아니네. 네. 어. 그리고 어. 철강 같은 건설 자재는 미국산을 써라. 우리 입장에서는 포스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한테 유리한 자재를 쓸 수도 뭐 있는데 중국 거 쓸 수도 중국 있고. 걸 쓸 수도 있는 건데요. 어. 건설할 때도 미국산을 써라. 건설할 때도. 네. 중국 같은 우려 국가와는 연구 프로젝트도 하지 마.
아예 관여하지도 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간 게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는 향후 10년간 생산 설비를 늘리지 마라. 이게 굉장히 또 우리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것이 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중국에 큰 공장을 이미 갖고 있고 SK도 마찬가지고요. 30조라던데요. 투자한 네. 게 여태까지. 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 10년간 거기에 투자 설비를 늘리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있는 공장을 그냥 사장시켜라. 거기 추가 설비 매몰되게. 매몰 비용으로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이 나와서 지금 일파만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네. 우리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는 사실 자체도 몰랐는데 이런 시행 규칙이 나올 줄은 꿈에나 생각했겠어. 알아보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예? 그러면서 맨날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그래서 방금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자본계에서 예.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예. 우리 미국의 자본주의 정체성이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예. 미국 상무부장이 그냥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 지원법은 예. 기업 니네들 돈 벌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어. 이거는 미국 국가 안보 때문에 하는 거야.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초에 이런 논의가 예. 미국 국방부가 주도하면서 거의 뭐 이제는 미국 안보에 우리 경제를 종속시키는 아주 그 정해진 레일로 가는 거야 이게. 어? 참 그러면은 실제로 그 투자가 예정된 게 지금 삼성전자가 1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지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에 했던 거 아닙니까? 네. SK도 했고요. 네. 현대도 했고요. 현대는 자동차지만 지금 이거 저 투자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재벌 기업들한테 이건 날벼락 같은 소식 아니야? 발별하겠죠. 지금 특히 이제 이 시간이 없는 게 예. 이번 달 말, 3월 말에 니네들 보조금 받고 싶으면은 받고 싶다는 의향서를 내. 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그런데- 내야 되네. 그럼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약 텍사스 쪽에 예. 170억 달러, 현재 22조 원 규모의 생산 공장을 이미 짓고 있거든요. 또 SK는 향후 이제 R&D 센터 등등등 하고 지을 계획이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의향서를 내야 되는를 말아야 될지를 검토하는 이 상황에서 예.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보조금을 받겠다고 의향서를 낸다는 게 방금 같은 그 모든 악조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라는 선언과 이게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것도 좀 이따 제가 안 그래도 네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긴급 대책회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 충격적일 줄은 몰랐어요. 그럼 우리만 지금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충격을 먹고 있느냐? 예. 삼성전자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라이벌이죠. 대만의 TSMC도 지금 이 정도 충격은 예상을 못했어요. 대만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게 TSMC도 미국에 지금 약속했던 투자의 집행 계획을 늦추거나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어떠한가라는 걸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대만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방침 때문에 예. 한국, 대만 특히 네. 삼성과 TSMC 같은 네. 생산업체들에게는 미처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센 얘기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스픽스 독자님께 제가 이 경제 얘기를 하지만 옆에 김종대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만큼은 경제와 안보를 같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지금 저희 둘이 환상의 궁합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이 갑자기요? 문제의 이렇게? 본질을 제대로 해석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경제안보 융합적인 예. 통찰. 아. 윤석열 정부엔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왜냐면 제가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사안을 말씀드렸으면 독자님들이나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 법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미국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거의 공산당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 정도까지 들을 정도인데 그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제가 들어가 볼게요. 경제적으로는 도대체 자본주의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보조금 그거 받지 마라 그러면. 받지 마. 안 받고 말지. 너무 뭐 생산도 들여다보겠다. 비밀도 내놔라. 우리한테 먼저 공급해라. 미국산 자재 써라. 어린이집도 대신 지어라. 네. 안 받고 말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안보적인 이슈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중국 편 쓰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 원천 기술로 협박하겠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는 우리의 대중국 라인에서 우리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너에게 불이익 줄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경제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안보입니다. 그래서 왜 안보로 보냐면 미국이 석유를 경제로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 패권의 키로 보거든요. 그리고 몇십 년간 지금 석유 달러 관련해가지고 세계를 네. 지배해왔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반도체가 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석유 시대처럼 반도체 시대가 오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미국이 원천 기술과 생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부가가치죠. 그렇죠. 그리고 소재 부품 생산 관련해서 설비 관련해서는 일본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생산은 누가 하냐면 한국 대만입니다. 네. 국제 체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렇죠. 이거를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안보 이슈가 제기됐을 때 이 체인을 미국이 바꾸려고 했을까? 중국의 급부상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미국이 TSMC의 미국 반도체 대부분이 TSMC가 애플 같은 경우도 네네. 가져갑니다. 근데 만약에 안보 이슈가 생겨서 네. 방금까지 수십 년간 평탄하게 흘러왔던 이 국제 공급망에 대해서 중국이 균열을 내고 대만에 대해서 안보 위협이 생겨서 반도체 수출이 문제가 있다든지 뭐 대만 내부의 그 지정학적 문제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애플의 반도체가 받지 못하거나 네. 테슬라가 반도체를 받지 못하거나 하면 미국 경제에 타격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안보로 봤을 때 미국은 반도체 오케이 이거 너무나 중요해. 앞으로 반도체 시대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어떤 안보 리스크도 다 해지하려면 반도체 산업 자체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던지 미국 영토 내에 있어야 돼.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너 중국 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진퇴양난 선택이 오는 거고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보조금 그거 뭐 안 받겠어라든지 아니면 적당히 어떻게 양쪽 말을 잘 좀 해볼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말을 듣고 보조금 신청하고 당신 말 다 듣겠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중국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너는 이제 한국은 완전히 미국 밑으로 들어가는 거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손절이냐 중국과의 손절이냐 이 진퇴양난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답답한 상황이고 미국에다가 우리가 미국의 세금으로 미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고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중국에 투자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열심히 설명해 보겠다. 말 그대로 미국은 갑자기 칼만 안 든 날강도처럼 나오고 있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편에 드는 순간 네. 중국과의 결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반도체 투자가 앞으로 10년간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의 태반이 중국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의 반은 중국입니다. 중국, 미국 시장 중에 반을 잃고 살아가라는 건 우리 보고 먹거리 반을 잃으라는 얘기거든요. 죽으라는 얘기죠. 예. 이 진퇴양난 속에서 너무나 이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때를 계속 놓치고 있고 예. 이 산업부나 이 외교부의 수장 같은 분들이 이제 현장의 얘기를 빨리 듣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괴리감이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답답한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